반갑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중 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과 뭐 이런 여러 전 세계 나라에서요, 그 나라에서 거주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법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주소가 있다거나요,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경우라면은 거주자로 봅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면은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에서도 시민권이 있으니까 거주자로 볼 거고요, 한국에서도 183일 이상 거소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볼 거예요. 양쪽 나라에 우리가 거주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중 거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 거주자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같은 논리로 삼중 거주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세금을 내야 될 때, 만약에 거주자면 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두 나라 또는 세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두 번 내게, 세금 내게, 세 번 내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주는 게 조세조약이고요. 이 조세조약에서는 그렇게 두 나라나 세 나라나 이렇게 걸쳐있는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나라의 법에 따르지 말고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거주자를 판정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두 나라에 둘 다 거주로 돼 있으면 둘이 비겼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비김을 깨주자라고 해서 타이 브레이커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는 1번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중 거주자로 판정이 났을 때는 처음 이 사람은 과연 항구적 주거가 어디 있느냐, 항구적 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떤 거죠? 이 사람의 학교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발생하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곳이 어디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한 나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요, 두 나라 다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요, 뭐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어느 쪽은 뭐 리스로 살고 있고요, 어느 쪽은 월세로 살고 있고요, 어느 쪽은 자가를 갖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요, 일단은 뭐 학교, 친구, 사회생활 뭐 이런 거 위주로, 가족 위주로 따지게 됩니다. 거기서도 두 나라가 동일하게 나왔다 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해서 가족 위에서 나왔던 가족도 또 다시 나오고요, 사회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업, 정치, 경제 활동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사업 장소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디가 더 많이 있든지 아니면 재산의 관리 장소는 어디 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비기게 된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상적 거소는 주로 체류 기간을 어느 나라에 더 많이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따지게 됩니다. 보통 183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거기에서도 관리를 정말 잘해서 이 나라에서도 183일을 넘지 않고 저 나라에서도 183일을 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국적. 어느 나라 국민이냐, 국적은 어느 나라 걸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도 우리가 판단이 안 선다 하면 마지막으로 그 두 나라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자, 이만큼은 미국에서 걷는다든지 이만큼은 한국에서 걷는다든지 이런 상호 합의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중 거주자가 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그걸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julep